네, 트랜잭션 발표를 맡게 된 강정훈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트랜잭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트랜잭션의 정의를 먼저 설명드리고, 트랜잭션이 뭔지 알고 난 뒤에는 트랜잭션의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뒤에 세 번째는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고 하는 이제 레벨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이 뭘까요? 트랜잭션이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뒀는데,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 수행의 논리적 단위를 의미한다라고 해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 작업의 수행의 논리적 단위를 의미한다. 이 부분입니다. 작업 단위는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수행을 위해 이제 SQL 작업을 묶은 단위인데요. 뒤에 이제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은행을 이용하는 유저 A랑 B가 있습니다. A는 계좌에 2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고 B는 계좌에 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A가 이 돈을 B에게 이제 만원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 만원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먼저 여기 A의 금액을 보면 A의 금액에서 만원이 빠지게 되겠죠. 그 뒤에 이 만원이 B에게 도착해서 B의 계좌에 만원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 1년의 과정, 이 SQL 1년의 과정 묶음 자체를 하나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A라는 유저가 B라는 유저에게 다시 만원을 보냅니다. 다시 2만원으로 돌아온 게 보이시죠? 네. 만원을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만원이 날아가는 도중에 이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뭔가 서버상의 문제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나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원이라는 금액이 보내지다가 에러가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미 A라는 유저에게서는 만원이 빠져있는 이제 만원이라는 상태가 돼 있을 수 있고 B라는 유저도 만원이라는 상태에서 여기서 에러가 나버리면 이 만원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트랜잭션이 필요합니다. 트랜잭션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롤백이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만약에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도중에 이제 트랜잭션이 끝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 상황으로 롤백을 시켜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A에게는 2만원, B에게는 만원이 있도록 트랜잭션 코드가 그냥 실행되기 전으로 돌려주는 기능인 롤백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라는 유저가 만원을 성공적으로 B라는 유저에게 입금했을 때 상황입니다. 이렇게 끝났을 때는 트랜잭션에서는 이 상황을 이제 커밋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이렇게 롤백 혹은 커밋 두 가지 상황밖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트랜잭션의 특성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원자성입니다. 원자성이란 건 트랜잭션 내부에 실행된 작업들을 모두 성공하여 커밋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롤백을 통해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즉 작업 중 일부분만을 성공할 수가 없다 라는 특성인데요. 이건 앞서서 은행 얘기를 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밋 혹은 롤백밖에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롤백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완료가 되면 커밋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니까 두 가지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영어로 all or nothing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롤백이 되는 과정에서는 작업이 실행되기 직전에 롤백 세그먼트라는 장소에다가 이제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해두고 에러가 발생할 시 그 저장해둔 정보를 지금 에러가 발생한 이 정보에 덮어 씌워서 이전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제 롤백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성으로는 일관성인데요.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일관적인 DB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을 때 엔티티를 만든다고 친다면 우리가 뭐 널러블도 정의를 해줄 수 있을 거고
뭐 정수형이나 뭐 이런 키값 같은 것도 조인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당 것들이 수정이 돼서 바뀌더라도 이제 설정해둔 것들의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 널이 들어올 수 없으면 널 값이 들어올 수 없어야 되고, 데이터가 정수형 타입이면 정수형 타입만 들어와야 되고, 이런 제약 조건에 커밋이 끝난 뒤에도 변함없이 만족해야 이제 트랜잭션이 커밋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성인 일관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립성입니다. 트랜잭션 시작 시에 다른 트랜잭션이 작업에 개입할 수 없다. 즉 트랜잭션끼리는 서로 간섭할 수 없음을 보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그 A라는 유저, 2만원을 계좌에 들고 있던 A라는 유저가 또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A에서 이 A라는 유저의 계좌에 이제 10,000원으로 계좌를 바꾸는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중간에 트랜잭션 B에서 갑자기 계좌를 30,000원으로 같이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아이솔레이션에 어긋나는 특성, 세 번째 특성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이게 고립성이 보장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걸 세 번째 특성으로 고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이 고립성을 보장해 주는 특성을 알려면 이제 이 lock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lock은 두 가지 특성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shared lock, 두 번째는 exclusive lock,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인 shared lock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내부에 A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데이터에 트랜잭션 A랑 B가 같이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트랜잭션 A가 접근을 할 때 트랜잭션 A가 조회, 즉 리드, 읽는 요청을 보냈을 때 트랜잭션 B는 읽는 조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쓰는 요청은 할 수 없다 라는 게 쉐어드 락이고요. 두 번째 익스클루시브 락은 트랜잭션 A가 쓰는 요청을 보냈을 때 트랜잭션 B는 읽기도 쓰기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익스클루시브 락입니다. 이 락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립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다음 네 번째 원칙으로는 지속성인데요. 지속성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트랜잭션은 영구히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DB에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면 이제 영구히 반영된다는 뜻인데, 이 말이 이제 DB에 아까랑 똑같은 이제 A라는 유저가 있고 계좌에 20,000원이 들어있는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의 20,000원을 10,000원으로 바꾸는 트랜잭션이 실행이 돼서 해당 트랜잭션이 커밋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그 순간 갑자기 DB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DB가 다운이 됐어요. 자, 이러면은 A라는 유저의 계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갑자기 막 20,000원으로 다시 돌아가던가 이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네 번째 특성, 트랜잭션의 이 네 번째 특성이기 때문에 DB를 재실행했을 때도 A라는 유저 계좌는 커밋된 상태 그대로 10,000원이라는 상태가 영구히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특성입니다. 이 네 가지 특성들을 이제 앞 글자 영어 한 글자 읽다서 이제 ACID라고 부르는데요. 이 ACID는 완벽하게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데이터 A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이 요청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서버가 커지면 이제 많은 트랜잭션이 이용을 하겠죠. 이제 요청을 보냈을 때 앞서 설명한 특성들대로 정확히 절차를 완벽하게 지킨다면 먼저 들어온 트랜잭션의 절차가 다 끝난 뒤에 이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그 다음 이게 끝난 뒤에 이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이게 1000개, 10,000개가 되어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서 끝날 때까지 모두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DB 엔진은 이 ACID를 희생해서 동시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 방법이 이제 Transaction Isolation Level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부터는 좀 내용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Transaction Isolation Level을 일단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Read Uncommitted, 두 번째는 Read Committed, 세 번째는 Repeatable Read, 네 번째는 Serializable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드 언커미티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트랜잭션이 있고 B라는 트랜잭션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법은 정합성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성이 좋아서 커밋을 기다리지 않고 값을 읽어올 수 있는 대신에 덜티 리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위에 정합성이랑 연결이 되는 말이겠죠. 자, 보시면 이거 과정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A라는 트랜잭션에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도그라는 두 번째 도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추가를 해준 상태에서 커밋은 이 아래에 끝나고요. 커밋이 끝나지 않고 계속 A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B가 트랜잭션이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select from 두 번째 아이디를 찾아서 가지고 가는 요청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도구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동시성이 좋아서 커밋을 기다리지 않고 값을 읽어올 수 있다는 건데 대신에 덜티리드 현상. 덜티리드 현상이 무엇이냐? 여기는 커밋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구라는 값은 지금 DB에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B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B라는 트랜잭션은 이걸 바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더티리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문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리드 언커미티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요. 해당 리드 언커미티드의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한 게 이제 리드 커미티드인데요. 자, 대부분의 RDB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테이블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언두 영역에 백업된 리코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 그리고 덜티리드 현상 이 친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 똑같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있는 도그의 데이터를 픽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바뀐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순간 B 트랜잭션이 가지고 와서 야, 이번 줘 이러면은 얘가 이걸 가져가는데 여기서 픽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언두 영역의 도그 언두 영역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시작해서 이 녀석이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언두 영역이라는 영역에 이 원래 있던 값이 커밋되기 전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도구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언두 영역에 백업된 리코드에서 값을 가져온다 라는 부분이고요. 덜트리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 여기 픽을 가지고 오지 않고 도구를 가지고 오는 것만 봐도 덜트리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커밋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이 리드 언커미티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은 non repeatable read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 같은 셀렉트 쿼리를 실행했을 때 같은 값을 가져오지 못해 정합성에 어긋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같이 다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에서 똑같이 실행을 하고 B도 같이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픽으로 바꿨죠. 똑같이 select from to로 이제 여기까지는 언더에 있는 영역에 이제 도구를 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커밋을 했어요. 커밋을 해서 피그가 반영이 됩니다. 피그가 반영이 됐는데 B는 트랜잭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커밋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려오다가 두 번째 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요청을 보냈을 때 피그를 가져오게 됩니다. 위에는 지금 도구를 가져왔지만 B의 트랜잭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피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원래 한 트랜잭션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는 같은 요청을 보냈을 때는 같은 값을 가지고 오도록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에러, non repeatable read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 이제 repeatable read라는 방법인데요. 처음 리드된 상태를 기억해서 첫 리드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읽기 작업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A랑 B가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서로 언더를 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A가 바꿀 때 언더 값이 저장이 돼서 A가 이제 커밋할 때 언더 값이 날아가면서 B가 그 값을 제대로 가져오게 됐지만 B라는 트랜잭션 자체가 언더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본인이 따로 저장을 해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해당 MySQL에서는 트랜잭션마다 ID를 부여하여 트랜잭션 I보다 낮은 ID에 변경한 내용만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ID 값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ID보다 작은 ID에 변경한 내용만 조회한다. 그러니까 이 ID가 이 ID보다 크기 때문에
EID에서 변경한 내용은 조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시작을 해서 또 똑같이 2번, 셀렉트 프롬 2번으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로 도구를 픽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픽으로 바꿔주는 순간 도구는 이미 언더 영역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커밋, 캣하고 피그, 커밋을 해주면 이제 피그가 적용이 되고, 하지만 B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B의 언더 영역에는 도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B가 다시 요청을 했을 때는 도구를 다시 가져오고 올 수 있는, 그래서 도구 같은 트랜잭션 상에서 이제 같은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리피테이블 리드에도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제 팬텀 리드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건 다음에 자세하게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은 시리얼라이즈블인데요. 이건 이제 가장 엄격한 격리 수준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이 녀석은 어려운 건 없고, 이제 우리가 위쪽에서 설명했던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시 작업 진행 불가능하고, 그래서 성능 면에서 매우 좋지 않아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트랜잭션 발표를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